자, 50번. 페이지는 28페이지 50번입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남아있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럼 열심히 해볼 건데, 일단은 문제 해석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 한번 읽어볼게. A라는 친구는 10에서 100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점 4개가 들어있어요. 잠깐만. 얘들아. 너네 다 한 거 확인 받았어? 확인해 주셨어요? 네. 지민이 어디 갔어? 어제는 확인 받고 오다 통과를 보여주고 왔거든. 원래 한번 보였잖아. 어쨌든 해서 오니까 어쨌든 보여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뭐 해서 올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는 거 같아요. 어제는 쌤한테 얘기해갖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고 그러고 가. 네. 이거 다 읽었습니다. 너 혹시 그래? 알겠다. 지금 시간 되시면 50번 문제 지금 나 프린트 잠깐만 걸 테니까 집합 해석 한 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기하고 볼펜이랑 갖다 줄게. 네. 너 혹시 교재 구매하셨어요? 네, 아마 오고 있어? 오고 있고 있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A는 10에서 100 사이에 있고요. 점이 4개가 딱 있거든.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겠대. 일단은 크기가 정해져 있죠. P, Q, R, S 순서입니다. 나 조건을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조건 보면 집합 A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집합 B가 하나 있죠. 두 집합이 있는데 그 두 집합이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각각의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겠지. 네. 근데 문제는 PQRS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친구들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P가 너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지 두 집합이 같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 갑자기 PS의 길이를 하나 알려줘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사실상 QR의 길이를 구해와라 이런 문제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집합 B를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 집합 B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봐. 얘는 밑이 10이죠. 근데 그게 숨어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10A야.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없거든. 그래서 얘를 10이랑 A로 쪼개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는 로그 10이고 두 번째 로그 A겠죠. 그럼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1 플러스 로그 A야.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다시 두 번째 봅시다. 이 친구는 똑같아요. 나누고 있으니까 로그 10 빼기 로그 A로 두고 싶어. 로그 10은 어차피 1이니까 너는 1 마이너스 그렇지 로그 A야.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친구들 표현할 건데 이번에는 밑이 얼마래요? A래요. 어쨌든 쪼개는 건 똑같아. 첫 번째는 로그 A의 10 로그 A의 A 그렇게 더하겠죠. 이 친구들 생각하면 로그 A의 10은 건들 수가 없으니까 로그 A의 10 그냥 쓰고 두 번째 있는 친구는 1 이렇게 쓰면 좋겠지. 도서를 좀 빠르니? 조금. 일단 이 프린트 좀 갖고 올게요. 자, 지금 써져 있는 게 이런 거죠. 로그 A에 10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결국에는 뭐예요? 맨 첫 번째 거야. 지금 맨 첫 번째 페이지야. 로그 A의 10에다가 더하기 로그 A의 A로 둘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지금 여기 상황.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A에서 빼기 로그 A의 10이지? 아, 그래서 너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로그 A의 10 이렇게 둘 수 있겠네? 두다 보면 살짝 이제 규칙을 맞추고 싶어서 이 친구들 저는 설명할 거니까 순서를 바꿔서 쓸게요. 그래도 문제는 없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숫자 4개가 특히 둘둘 짝지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1을 기준으로 더하고 1을 기준으로 빼고 다시 해도 1을 기준으로 더하고 1을 기준으로 뺐죠. 결국에 각각의 이 녀석들은 혹은 이 녀석들은 1에 대해서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아, 일단 저 친구들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러면 수직선이 있었다고 치고 가운데 요 지점을 1이라고 잡아볼게. 그리고 나서 얼만큼 뺄지 나도 모르죠. 얼만큼 더할지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양쪽이 똑같을 거야. 그렇지? 다시 지금 더하는 양이 상황 따라 조금 다르겠죠. 얘는 A의 10의 A만큼 더하는 거고 얘는 A의 10만큼 더하는 거잖아. 누가 더 큰지 아직 판단을 안 했는데 일단 조금 덜 빼고 조금 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각각의 지점들이 순서대로 딱 써져 있다면 너가 P고 너가 Q고 너가 R이고 너가 S겠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값들이 얼마인지를 아직 몰라요. 누가 더 큰지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계산을 해봤더니 뭐 요런 관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결정을 지어야 돼. 로그 A랑 로그 10의 A 중에 누가 클까? 얘 헷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써줄게. 이렇게 써줄게. 둘 중에 누가 클까? 일단 이건 눈에 보이죠?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완전 똑같이 써버렸네. 죄송합니다. 자, A의 10 이렇게.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그리고 나서 A의 조건을 봤거든요. A라는 친구가 10보다 커야 돼. 생각을 해봐. 만약에 A가 10이면 그러면 완벽히 1이 나와. 그렇지? 근데 10보다 커졌으면 얘는 로그 10에 11, 뭐 12, 뭐 100 이런 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친구는 1보다 클까 작을까? 크겠죠. 로그 10에 10이 1이니까 그거보다 큰 거 넣은 이 친구는 1보다 클걸? 반대로 얘는 그거의 역수니까 1보다 작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왼쪽이 더 클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누가? 로그 A만큼 더하고 뺀 게 더 멀리 갔겠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Q가 결정이 됐어요. 너는 1을 기준으로 뺀 거야. 로그 A만큼. 그렇지? 다시 이 친구 마찬가지야. 1을 기준으로 더한 거야. 로그 A만큼 이렇게 썼어. 괜찮죠? 그럼 이제 Q랑 R을 결정할 건데 Q는 그럼 어떤 친구냐? 다시 넌 1을 기준으로 뺀 거야. 로그 A의 10만큼.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1을 기준으로 더한 거야. 로그 A의 10만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들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PS라는 친구는 맨 먼 거부터 맨 먼 데까지 길이지. 맞아요? 편하게 가려면 이렇게 좀 가자. 생각해봐. 결국에 이 거리는 1을 기준으로 로그 A만큼 떨어진 거지. 맞아요? 요 전체 거리는 로그 A가 2번 있었다는 얘기일 건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만큼의 거리는 봐봐. 전체 거리가 3분의 10이니까 절반의 거리는 3분의 5였겠죠. 아, 그러니까 로그 A만큼의 거리가 곧 3분의 5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지? 여기서도 이거 로그 A야, 그렇지? 로그 A가 3분의 5였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A를 원한다면 결정할 수는 있을 거고요. 이 정도에 잠깐 멈출게. 문제가 물어본 건 QR의 길이야. 요만큼들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이만큼들의 길이가 필요한데 자, 너는 로그 A의 10이고 너도 로그 A의 10이니까 결론적으로 문제가 물어본 QR이라는 친구는 2배의 로그 A의 10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 친구는 얘랑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가 물어본 건 2 곱하기 5분의 3을 물어본 거랑 똑같겠죠? 자, 이 친구 정리하시면 5분의 6이 될 거고요. 결국에 이 빨간 친구가 5분의 6일 거니까 약분하시면 6, 6에 36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 36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요, 솔직히 말해서 내기 굉장히 좋아요. 내가 경화쌤이면 안 낼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깔끔하죠. 뭔가 계산적으로 더러운 부분도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왠지 모르겠어 나도. 오케이? 광주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이 친구는 로그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로그에 대한 걸 물어보면 이미 앞에서 깔 거거든. 뒤에서 결국에 수학적 사고력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걸 할 때 로그 가볍게 쓰면서 이 숫자들이 하나씩 대응되는 과정들을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는 좀 매력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느낌들을 미리 한번 보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서 상용 로그 볼 거거든요. 근데 상용 로그 미안하지만 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합시다. 절대로 상용 로그를 틀려오시면 안 돼요. 시험에서요? 그러면 자결하세요. 선생님이 예뻐해 주십니까? 틀려면 예뻐해 주죠. 진짜로. 줄넘기로 묶어놓고 공부시켜야지.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자고요. 표에 대한 얘기는 절대 틀리지만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긴 한데 가볍게 뭐 3번에 낼 수도 있겠죠. 얘가 하는 얘기는 딱 이 정도만 연습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가 로그 1.63이 궁금해. 오케이? 1.6 여기 있지. 3 여기 있지. 결국에 너네들이 만나는 이 친구가 최종적인 결과가 돼서 얘는 0.2122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 근데 의미상 그래요. 그럼 지금 문제 봐봐. 얘는 로그 0.183이지. 네. 0점으로 시작하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 너는 1.83은 알아.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친구는 결국에는 로그 1.83까지는 쓰고 내 맘대로.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얘랑 얘는 몇 배 차이나? 10배 차이나. 정확히 작았던 걸 크게 만들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보정을 하자. 그거는 10분의 1을 곱해주는 식으로 보정할 수 있겠죠. 10분의 1을 곱한다는 건 10에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일단 쓴 다음에 이 친구는 결국에 로그 1.83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 마이너스 1 앞으로 던져지면 이렇게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결국에는 뒤에 남는 게 그냥 빼기 1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로그 1.83 얼마야? 1.83 이 친구 0.262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얘가 원하는 건 0.2625에서 빼면 좋겠어. 1을 뭐 이런 얘기겠네? 이 친구 빼시면 결론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0.74 뭐 이런 거 나오겠죠? 3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마지막은 5로 끝날 겁니다. 7, 3에다 마지막에 5인 거 정답 몇 번? 4번 요 정도 하고 끝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코 틀리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소리 알지 지금? 네. 어려운 거 없지? 네. 이거는 어색해도 공부 좀 하시면 금방 맞춰요. 55번 보자. 사실은 정수부랑 소수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이 교재에서는 정수부, 소수부 파트가 상용 로그에 나와 있어. 근데 이걸 그냥 로그에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A를 기준으로 로그 A가 이런 친구야 라는 걸 알려줄게. 그리고 이런 값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네 편한 대로 계산해봐 이러거든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로그 A라는 친구는 사실 2라는 정수랑 그리고도 모자라서 0.1673을 갖고 있는 친구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얘를 그냥 바꾸는 거야. 얘를 전부 로그로 바꾸고 싶은데 2라는 친구는 로그 10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정확히 이제 로그 10의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로그 10의 제곱으로 보고 결론은 100이 될 겁니다. 더하기 0.16 이거는 얼마래? 여기 위에 보면은 1.47로 봐준대. 네. 얘는 그러면 로그 그냥 얼마? 1.47로 봐야지. 그러면 로그끼리 더하는 건 진수의 곱이니까 147 되겠죠? 그게 결국에 좌변 로그 A였던 거잖아. A는 얼마예요? 147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뭐야? 굉장히 쉽죠? 남은 것들 마찬가지니까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없고 상용 로그 활용 좀 얘기를 합시다. 특히 이제 본인 두 분 이제 너네는 나랑은 안 했어갖고 모르겠는데
지금 두 분은 제가 이거 수업 때 던졌죠? 안 했죠 이거? 사실은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건 결국에 교과서 변형해서 나오는 정도. 굳이 뭐 딴 걸 갖고 올 이유도 없기도 하고 얘가 익숙해지고 나면 너무 풀이가 뻔해요. 그래서 사실 상위권을 갈라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 못 맞추면 4등급 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딱 그냥 그 정도 느낌일 거고 계산만 조심합시다. 네.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글씨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이 정도는 있지. M이 뭐지? L이 뭐지? 이런 고민이 들면 그때 눈으로 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등급을 M이라고 하고 광도를 가져다가 L이라고 하나 봐. 그런 상태야.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시작이죠. 절대 등급이 4.8인 별의 광도가 있고 그 친구의 광도를 L이라고 두겠대. 다시 끊고 절대 등급이 1.3일 땐 얼마인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 K가 얼마인지 좀 찾아라 이랬거든요. 네. 그럼 그냥 이렇게 풀면 괜찮겠죠. 이 친구 말이야. 결국에는 첫 번째가 4.8, 두 번째가 1.3이야. 그럼 첫 번째를 앞에 두고 뒤에 걸 뒤에다 둘게. 그러면은 4.8에서 뺄 거야 뭐를? 1.3을 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우변은 마이너스 2.5에다가 로그 이렇게 쓸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별의 광도를 내가 이렇게 할지 말걸. 이 순서 바꾸면 안 될까? 이렇게 편할 것 같아서.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좀 바꿀게. 이 친구 1.3 먼저 쓰고 그냥 4.8 쓸게. 내가 이거 왜 바꾼 건지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은요 K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 K가. 그러면 KL과 그냥 L이 있잖아. 어차피 이 자리에 들어갈 거거든.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쓰고 싶은 거냐면 분모에 들어가는 게 그냥 L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걸 KL로 두고 싶었던 거야. 그럼 생각해봐. 분자에 있는 친구는 앞에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KL은 1.3이니까 앞에 둔 거야. 그냥 이 정도 관계인 거고요.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돼. 왼쪽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2.5에 로그를 쓰시고 L끼리 약분해서 K가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넘기면 결국에는 뭐 25분의 35 이렇게 되겠지. 그게 로그 K가 될 거고 이 친구 5끼리 약분하면 5분의 7 이렇게 되겠죠. 5분의 7이 로그 K구나 인데 내가 궁금한 건 K 자체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10을 가져다 뭐하면 넘기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본인이 궁금한 K라는 친구는 10에 5분의 7제곱이다 둘 수 있을 거고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지. 맞아요? 그래서 실생활 활용 이 정도 수준은 무조건 마실 수 있습니다. 글씨 많은 걸로 쫄 필요는 없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다가 60번 한번 보여줄게. 이제 이 친구는 4점으로 바뀌었죠. 이 4점짜리는 어느 부분 조금 더 어려울까를 한번 구경해 볼 건데 한번 시작해 볼게. 중심기압을 P로 최대 풍속을 V로 잡고 시작할 거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왜인지 궁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갑자기 두 가지 상황을 딱 갖다 줘요. 첫 번째로 900일 때, 두 번째로 960일 때 있을 거고 그럴 때 각각의 속도들이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너네들의 비율이 궁금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들 비율이 궁금해. 그러면 그냥 쓰라는 대로 써볼게. 자, 첫 번째 A 상황이라고 하면 A 상황에 대한 VA는 A는 그냥 붙인 거야. 분류하려고 4.86에 1010에서 빼기 P를 해야 되죠. 네. A 첫 번째 상황은 P가 900이니까 900을 빼고 그거에 0.5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 친구를 그대로 한번 쓰면 정리 한 번만 더 할게. 4.86에 1010에서 900을 빼면 얼마야? 110. 그렇지. 110 그거에 뭐 0.5라고 계속 써놓을게요. 네. 자, B 상황도 밑에다 쓸게요. VB를 한번 보고 싶은데 VB라는 친구는 결국에 4.86에서 이제 계산 한 번에 좀 할게. 1010에서 아까 900을 뺐어. 이번에는 960이니까 960을 빼야 되겠죠. 얼마 나와요? 5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50을 기준으로 0.5제곱이야. 내가 왜 이렇게 좀 한 번에 계산했냐면 어차피 너가 궁금한 건 얘네들의 비율이야. 그럼 네가 이렇게 쓰는 순간 뭐 올바른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나눠도 그냥 괜찮겠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정리해서 쓰면 B분의 VA가 나오고 너는 결국에 앞에 붙어있는 4.86끼리 사라지고 그 다음 원래 50분의 0.5제곱 110분의 0.5제곱인데 지수가 똑같으니까 한 번에 50분의 110 그 다음에 0.5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요 정도까지 일단 썼어요. 정리 한 번만 더 하자. 5분의 11 거기에 0.5제곱 그게 B분의 VA야 이렇게 되죠. 이게 만약에 지수 문제면 요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답이거든요. 근데 답을 딱 봤더니 답이 어떤 숫자로 결정되어 있죠. 그렇다고 네가 이 친구를 진짜 2분의 1제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얘를 찾고 싶은데 누가 봐도 단조건을 딱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로그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양쪽 변에다가 로그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요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4점일 거고 로그 한번 써볼게. 로그 B분의 VA는 자 로그를 쓰면 0.5 앞으로 떨어지고 2분의 1이라 쓸게 그냥 2분의 1 쓰고 로그 그 다음에 5분의 11이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일단 식이 여기까지 만들어진 상태고요. 저희는 목표가 어쨌든 특정한 숫자들을 가지고 갖고 와야 돼 답을. 그렇지? 여기 있는 5분의 11도 뭘로 만들어 놔야 돼? 분수로 만들어 놔야 돼. 오케이? 아니 분수 소수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이 친구 소수로 바꾸면 결국에 얘가 10분의 22고 정리하면 이건 2.2겠죠. 그래서 너를 정리하면 2분의 1에 로그 1.1과 더하기 로그 2야 이렇게 둬도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2.2 괜찮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될 거야. 그럼 여기 로그 1.1 보여 안 보여? 보여. 로그 2 있어 없어? 있어. 바꿔서 계산을 하자. 자 그러면 이 친구는 2분의 1에 곱하기 계산을 암산으로 해볼까? 자신 없긴 한데 얘랑 얘 더해야 되거든? 그러면 0.3 먼저 나오고 4, 2, 4 이렇게 나오겠죠? 0.3424 이 친구 0.3424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그거를 절반하재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0.1 그 다음 얼마냐? 7, 1,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나눴던 0.1712였어. 지금 1712 여기 나온 거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친구는 로그 1.48이랑 똑같네. 너는 로그 1.483이랑 똑같네. 여기까지 인정? 내가 얘를 계산을 지지고 볶았더니 결국에 로그의 진수가 결정이 됐고 그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4번 4번 이렇게 되고 끝날 거고. 그럼 봐봐.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이거 왜 주는 걸까? 찍지 말라고. 의미가 이래. 네가 만약에 시험을 다 보다가 마지막에 이게 남았는데 시간이 약 1분 남은 거야. 계산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네가 여기서 답을 찍을 거면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야 돼.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로그 1.1이나 로그 2 이런 친구들 있지. 이런 친구들은 뭔가 중간 과정일 거고 굳이 이상한 거 주잖아. 여기서 답이 발생하긴 할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로 계산하고 뭔가를 했더니 이런 뒤에 숫자가 나와서 답이 나온 거였는데 만약에 네가 찍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찍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도 일부러 1.471을 여기다 넣어준 거지. 아,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닌 걸로 찍어오면 조금 슬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로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나머지 마찬가지일 거고 62번은 한번 보고 가야 돼. 62번은 같은 4점인데 생각보다는 어려워갖고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요 문제가 너네가 이 난이도를 특히 이제 조금 못하면 못할수록 난이도를 글씨 양으로 파악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누가 더 어려워 보여? 62번 그래 대단한데? 원래 이제 이걸 많이 찍는데 실제로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대상을 잡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거든? 대상을 잡는 게 얘는 식이 나와 있죠. 얘도 식이 나와 있지. 근데 이제 관계를 한번 볼게.
흡수율을 K, 배설률을 E라고 두고 식이 하나가 딱 정리되는데 문자가 T, C, K, E 해서 4개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C는 상수기 때문에 내가 알 바는 아닐 거거든? 맞아? 그 상태에서 A, B의 배설률은 흡수의 절반과 4분의 1배야 이렇게 나왔어. 네. 오케이? 그리고 A에 대한 정보를 주고 B 거를 찾으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볼 건데 문제 이렇게 좀 풀게요. 일단 대상이 흡수율과 그 다음에 배설률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A에 대한 흡수랑 B에 대한 흡수가 나눠졌지. 근데 원래 흡수율은 K로 둔단 말이야. 배설률은 원래 E라고 둔단 말이야. 그걸 알고만 계시면 되고 지금 봐봐. 너가 A의 흡수율을 모르죠? A의 흡수율 뭐라고 둘래? 아무 문자 좋아하는 거 있어요? C, 그래 C 싫어. 여기 나와 있어서 D, 안 멋진데? K. K로 하자. 원래 흡수율 K니까 K로 할게. 그럼 봐봐. 배설률 A의 배설률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배설률은 얼마가 돼? 2분의 1 K가 돼야 되겠죠. 네. 다시 B에 대한 거는 흡수율 알아 몰라? 몰라. 근데 흡수율은 둘이 같다 그랬다? 아 그러니까 얘도 K로 두면 되겠죠. 비례하다.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 K 이렇게 두면 되겠지. 네. A랑 B를 일단 썼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식을 싹 집어넣을 건데 A를 가지고 정리하면 결론이 3이라는 거잖아. 네. 그치? 그래서 A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T, 시간은 3시간 걸렸고요. 그거는 C 곱하기 분모가 어떻게 돼? 흡수율에서 배설률을 빼요. 흡수율에서 배설률을 빼면 2분의 1K 이렇게 나오겠지. 아 이거 2분의 1K구나 이렇게 한번 두고 다시 이번에는 흡수율에서 배설률을 빼야 되죠. 얘네들을 빼면 어떻게 돼요? 로그 원래 2분의 K잖아. 근데 배설률이 지금 얼마야? 2분의 1K이고 흡수율이 K죠. 이렇게 이상한 번분수 나오겠지. 만 K끼리 약분하고 정리하시면 결론은 2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계산이 일단 어느 정도 됐고요. 본인이 이 꼴 근데 그대로 잠깐 둘게. 잠깐 정리 한 번만 더 할게. 요 2분의 1 꼴 보기 싫지? 정리해서 2배 C 곱하기 K분의 로그 2야 이렇게 둘게.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멈출게. 이번에 B가 궁금해. 그럼 B가 궁금한데 B를 갖고 또 만들어보자. 시간 몰라요. T 시간 걸릴 거고요. 앞에 상수 얼마였니? 상수 C였으니까 그대로 두고 곱하기 분모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분모는 흡수해서 배설을 빼기로 했죠. 걔네 빼면 4분의 3K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모는 4분의 3K가 되고 분자는 결국에 이 친구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얼마 나와? 4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로그 4가 되는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던져도 되죠? 네. 자 여기까지 쓰고 이제 보자. 이 친구를 정리하시면 얘가 역수로 나갈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3분의 4에 곱하기 2에 떨어져서 2가 되고 그리고 C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게 K의 로그 2야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그렇죠.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덩어리 전체가 얼마다? 이 덩어리 전체가 3이거든요. 맞아요? 네. 조금 이상하긴 한데 2C K분의 로그 2가 3인 걸 알잖아. 그렇지? 이게 A 상황에 대해서 계산하는 결론이었잖아. 그럼 내가 두 번째 B 상황을 계산을 할 때 얘를 정리를 딱 했더니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요 덩어리 전체가 얼마야? 덩어리 전체가? 그게 3인 거야. 오케이? 아 그니까 얘가 얼마라고 얘가? 이거 3이라고. 얘가 3이니까 3이랑 3을 약분을 싹 해주면 남는 거 몇 시간? 4. 4. 결론은 4시간이야. 정답은 2번이야. 되고 끝날 건데 맞아요. 지금 요 문제가 내가 그래서 어렵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잘 들어. 눈 이렇게 졸려요 오늘. 밥을 많이 드셨어요? 네. 전 비율을 맛있어가지고. 자 생각을 해봐. 일단은 문자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쌤 K 싫어하면 X로 잡아도 돼요. 편한 대로 해. 관계식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대입을 해서 첫 번째 상황 구경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얘를 C랑 K라는 문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리가 안 된 채로 어떤 덩어리로 봐야 될 거야. 나는 여기서 2까지 뒀을 뿐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쓸 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생각해봐. 신나서 3분의 4랑 2를 먼저 곱해서 3분의 8이라고 둬버리면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얘는 덩어리채로 갖다가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모든 수업은 끝이 났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개념 확인 문제가 2점짜리예요? 이건 그냥 넣어주는 것 같아.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할 건데요. 중요한 사실 몇 개만 좀 기억을 합시다. 사실 지금 4점을 안 풀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내가 해줄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많더라고. 일단은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아예 인지를 해야 돼. 지수랑 지수끼리 돼 있는 이런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풀 수 있어. 지수 로그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못 풀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지수랑 예를 들어 로그가 있다든가 혹은 지수랑 다항이 있다든가 다항함수 아니면 뭐 있을까? 로그랑 다항 이런 식으로 연립하는 거 있죠. 네. 이런 세 가지 케이스들은 나오면 계산을 통해 풀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맨날 함수 풀 때 막 어떤 함수가 있고 다른 함수가 있고 그러면 그냥 그 문제 어떻게 풀었냐 보일 때 이렇게 풀었거든. 2차 함수 이름 F야. 1차 함수 이름 G야. 너 요거 만나는 점 찾아봐 이러면 F랑 G가 뭐 할 때? 같아질 때 이렇게 두고 네. 요거 막 넘겨서 계산했거든. 그럼 얘 넘겨봤자 몇 차식이야? 2차식 이랬단 말이야. 그럼 계산이 다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어떤 이런 지수함수, 어떤 뭐 이런 로그함수, 만나는데 찾아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지수 A의 X랑 여기 있는 로그 A의 X 얘네가 같아지는 거 찾아봐. 못 풀어요. 오케이? 이거 못 풀어. 그러니까 얘는 아예 못 푼다는 걸 아예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합시다. 얘네들은 점들끼리 관계를 조금 봐줘야 돼. 무슨 소리냐면 역함수 관계의 점들이다 보니까 이 점을 설정하면 다른 점을 설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의 관계들을 조금 봐줘야 되고요. 얘네들을 관계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대칭, 그 다음에 평행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설정할 거고 두 번째로 점들끼리 관계를 갖고 식을 하나 딱 세웠다면 결국에는 치환을 해서 덩어리 전체를 뭔가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 다른 대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의미가 이래요. 뭐 예를 들어 2에 a-t 플러스 1이 예를 들어 로그 2에 t 플러스 3인 걸 알았어. 이상한 걸 알았어. 네가 막 하다 보면 요게 한번 또 나와. 그럼 얘 대신에 이걸로 바꿔서 집어넣는 순간 문제가 풀려요. 네. 오케이? 뭐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치환해서 덩어리 전체로 조금 풀어줘야 될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써먹으려면 4점짜리부터 할 말이 많긴 할 텐데 지금 미리 언급을 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수함수가 있어. 그리고 이 친구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 싫어. 요런 지수함수가 있고 뭐 요런 로그함수가 있었어. 오케이? 얘네가 역함수 계열의 관계들인데 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2점 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걸 좀 조심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 좌표가 뭐 t, 블라블라였어. t, 뭐 a의 t제곱 이런 거였다 치자. 그러면 너가 여기 있는 점을 당연히 관계를 통해서 역함수 관계할 테니까 얘가 a의 t, t야 라고 잡아도 괜찮죠. 근데 요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문제 조건이 보통 막 이런 길이를 더 주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떤 관계? 여기가 4차이 나고 여기가 4차이 나더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이렇게 좀 쓰는 건 어때? 얘가 AT에다가 t잖아. 근데 그 y좌표만 보면 y좌표가 얼마큼 올라간 거랑 똑같아? 4만큼 올라간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평행이동을 하면 AT에다가 더하기 4를 한 거랑 똑같겠구나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추천해요. 이 표현은 원래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맨날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점을 잡을 건데 이 점을 한 번으로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얘는 집어넣은 걸로 봐도 되고 얘는 이걸로 봐도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드는 거야. 다시 역함수 관계가 그냥 아니었다고 쳐도 어떤 경우들이 계속 생기냐. 이런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b의 x였다 치자. 오케이? 여기 뭐 있었다 치자. 여기를 그냥 뭐 이제 뭐 a, b라고 잡고 c의 x라 잡을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가능하냐면 일단 얘는 a-4로 시작하겠죠. a라는 점보다 얼마큼 줄어든 거야? 4만큼 줄어든 거야.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y좌표를 b에서 얼만큼? 4만큼 올라갔네? b 플러스 4네 이렇게 둘 수 있지?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그냥 이 a좌표를 함수에 대입한 걸로 봐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c에 a-4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요 식을 꼭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연습해놔야 나중에 난이도 높은 게 잘 될 것 같아. 따로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없고요. 넘어가서 풀 건데 3점짜리만 먼저 풀 거거든요. 2점, 3점. 한번 같이 빨리 봅시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저기서 저렇게 생겼을 때 A, B를 가져다가 결정해라 라고 했거든요. 하는 김에 지금 한번 딱 못을 받고 정리를 합시다. 로그가 있어요. 로그 A에 x-b 플러스 c가 있었다 치자. 이런 로그. 지수가 있어요. A에 x-b 플러스 c 이렇게 있었다 치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수랑 로그가 있으면 지수는 생각을 해봐. 정근선 자체가 가로선입니다. 얘는 양옆의 평행을 영향을 안 받아요. 결국에 원래 정근선 0이었는데 뒤에 붙은 누구 때문에? c 때문에 평행을 당했겠죠. 오케이? 지수를 보는 순간 혼자 떨어진 요 숫자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정근선입니다. 빨리 좀 가는 얘기야. 얘가 나와 있어. 로그가 나와 있어. 그럼 로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그에 진수 자리에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원래 로그는 이렇게 생겨서 정근선이 세로선이었는데, 오케이?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0이었거든. x평행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 얘 정근선은 요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항상 정근선입니다. 오케이? 그거를 빨리 좀 보면 좋겠고, 웬만해서 그래프 이렇게 그림 주고 결정하라는 문제 있으면 정근선부터 찾는 게 편해. 오소라 B 얼마겠니? 2, 5, 정근선 얼마야? 3이요. 그럼 B 얼마야? 3.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근선 찾으면 함수를 다시 쓸게. y는 2에 x 플러스 a에 더하기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런 함수가 있었다 치고요. 이 친구 몇 컴마 몇 지나요? 0,5지나요, 그렇지? 그럼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한번 써볼까? 5라는 친구는 2에 a제곱 더하기 3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져다 계산하시면 a는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 b는 3, 둘이 합쳐서 4.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되겠지? 네. 나는 거 너무 똑같기 때문에 따로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요거는 하나 얘기할게. 하는 김에 제가 요거는 좀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일단은 AB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거든요. AB 직선의 기울기.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A라는 점의 좌표랑 B라는 점의 좌표야, 그렇지?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못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할게. 그러면 야,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자. 얘랑 얘가 마주칠 때를 찾는 건 인정이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가 3분의 2의 x제곱이라는 친구 요게 1이 되면 되잖아. 근데 고민이 좀 드는 게 이 친구 물어볼게. 3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뜻이야? 아니면 3분의 2 전체의 x제곱이라는 뜻이야? 너는 위에 거? 아니요. 넌 아래 거? 왜 또 글로 갔어? 주인은? 자, 일단은 요게 몰라도 그래프 보시면 당연히 위에 게 맞고요. 우리 요거는 짚어야 돼. 내가 문제풀이 하다 귀찮으면 이런 친구를 이렇게 쓸 때가 있겠지만 괄호를 치는 게 귀찮으니까 시험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괄호를 쳐줘야 전체를 제곱하는 거고 지금은 누구만? 2만 제곱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첫 번째 걸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너라는 친구가 1이 나올 때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넘겼을 때 이 x라는 친구는 3이 될 거고 얘를 만족시키는 x를 찾으려면 그거는 로그 2의 3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로그 2의 3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딱 가져다 내렸거든요. 얘를 가져다 딱 내리고 결국에는 이 결론이 뭐가 되는 거? 이 결론이 4가 나오는 게 궁금해. 3분의 1에 2의 x가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게 궁금해. 그럼 얘가 원하는 건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12면 좋겠고 x는 얼마예요? 로그 2의 12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결과적으로 얘가 로그 2의 12가 될 거고 두 녀석을 가져다 빼면 밑에 길이가 나오죠. 요 길이 얼마예요? 로그 2의 12 나누기 3이랑 똑같으니까 로그 4 로그 2의 4 결론은 2 2가 되겠죠. 요 길이 얼마야? 여기 3 그럼 기울기 얼마? 6 기울기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나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거든. 제가 최근에 또 유튜브 보다가 그냥 구경 좀 한 건데 25학년도 수능 12번 네, 이제 요거를 많이 확장하면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2년 전 문제지. 그러니까 25학년도니까 24년에 맞겠죠. 그 문제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생각보다 기출은 자주 보이는 건데 x랑 y의 관계들을 좀 구경시킬 수 있단 말이야. 느낌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잠깐 칠판 보면요. 어떤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었다 치자. 이 친구가 a의 x제곱이었어. 요 밑에 점근선이 싹 깔려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x를 동일하게 쪼개보자. 뭐 하자고? 동일하게 쪼개보자. 동일한 거야 지금. 요 지점을 1이라고 2라고 3이라고 4라고 5라고 딱 잡았어. 그럼 그때 각각에 나오는 모든 y 것들은 어떻게 되냐? a가 하나, 일로 오면 a가 둘, 일로 오면 a가 셋, a가 넷, a가 다 이렇게 가겠지. 네. x가 1씩 늘어났더니 y가 제곱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게 그냥 지수함수의 기본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이 y 값들을 그냥 y 값으로 해석하지 말고 점근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거든요. 뭘로부터? 점근선으로 떨어진 거리? 떨어진 거. 생각해봐. 이제 조금 바꿔볼게. 얘가 2의 x제곱이야. 숫자죠 이제. 자, 이 친구가 1입니다. 이 친구가 3이에요. 좀 그래프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8이 나왔겠지? 네. 그럼 생각을 해봐. 너가 밑이 얼만데? 2인데 2 밑이 2인데 몇 배 차이나? 4배 차이 나지. 네. 그럼 4배 차이를 만들어주려면 2를 몇 번 곱한 거니까? 2번 곱한 거니까 밑에 길이가 얼마여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자 파란색으로 봐봐. 얘는 알고 있지. 이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렇게 보는 거야. 함수가 이런 상황이거든. 3분의 1은 초기 값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궁금하고요. 결국에 너의 밑은 2란 말이야. 근데 지금 y 값이 몇 배 차이나? 이게 함수 값의 차이 말고 배로만 보자. 길이의 차이. 1과 4니까 몇 배 차이? 4배 차이. 밑이 2인데 4배 차이가 나려면 몇 번 곱했단 얘기야? 2번 곱했단 얘기야. 밑이 2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안 봐도 이거 2야. 무슨 말인지 알아? 좌표를 네가 구할 필요가 실제로는 있다고 없다고? 사실은 없을 수 있다고. 근데 어색하면 그냥 찾아주시고요. 간단한 거 연습 한번 하면 어떤 느낌으로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네. 밑에 차이를 몰라요. 네. 근데 y 값들을 봤더니 얘가 3이야. 네. 얘가 81이야. 밑이 3x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길이 얼마 나와야 될까? 몇 배 차이나? 얘는 3의 4제곱이고 얘는 3이지. 그럼 3을 몇 번 더 곱해야 돼? 3을 얘가 있으면 여기서 가려면 3을 3번 더 곱하면 되지. 네. 그럼 3의 세제곱 얼마? 27 그럼 여긴 27배 차이나.
27배를 만들려면 여기는 몇 개 차이가 나야 돼? 3개 차이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하나 연습해볼까? 좀 더 어렵게 갈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올라갔어. 네. 밑에 차이 알려줄게 이번엔. 네. 얘가 1이고 얘가 4야. 그랬더니 나오는 결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문제는 몰라. 이거를 몰라. 밑을 몰라. 네. 1일 때 나온 결과를 알려주고 4일 때 나온 결과를 알려주면 A가 바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결과를 안 알려주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가 K이고 오케이? 너가 예를 들어서 5K야 이렇게 준 거야. 숫자 더러운 거 나올 거다 이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A는 어떤 친구일까? K랑 무슨 관련이 있어야 될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바로 대답 못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얘가 5배 차이야. 5배 차이를 만들어준 친구가 곧 A의 3개 차이였거든요. 오케이? 이만큼이 정확히 5랑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결정할 거면 사실 세제곱근 5, 뭐 이런 친구가 되긴 했을걸? 네. 오케이? 이제 쉬운 걸로 하나 연습 딱 하고 마무리 좀 할게. 이 친구가 그러면 루트 2x야. 오케이? 네. 요거 1이고 여기 2야. 여기 밑에 차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잠깐 고민해. 한 10초만. 이제 같이 볼까? 네. 몇 배 차이나? 3배. 한 배 아니지. 2배, 7배니까. 2배 차이나. 네. 2배 차이는 곧 너를 가지고 만들 건데 얘는 루트 2잖아, 그치? 네. 얘 루트 2니까 결과적으로는 몇 번? 2번. 2번. 루트 2가 2번 있어야 될 거야. 아, 그래서 루트 2가 몇 번? 2번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차이가 2일 거야. 오케이? 요런 과정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오늘 수업을 많이 했나 내가? 왜요?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오래 켜놨나 보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남은 거 좀 하도록 할게. 자, 4번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하는 게 함수 하나, 다른 함수 둘. 걔네가 만나면 좋겠어. 심지어 일사분면에서 만나라고 정해줬어요. 그치? 이 친구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치자. 만난다는 건 두 점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니까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버렸다 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를 이렇게 갖다가 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 다 지수함수라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막상 정리하려고 시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 16분의 1은 마이너스 4니까 뭐 이렇게 쓸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가 어때요 얘가? 거슬려요. 애매해요. 그래서 저 친구를 방정식으로 푸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함수는 m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친구는 모든 함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자, y축 하나가 있고 x축 하나가 있었다고 칩시다. y축 하나가 있고 x축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좀 좋냐? 일단 얘 먼저 그려볼게. 이게 없었으면은 점근선이 0이었죠. 근데 그 친구가 1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점근선을 일단 1로 갖고 점근선을 1로 갖고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가 올라간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자. 요런 친구를 가져다가 2x 플러스 1이라고 둘 거거든요.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그리고 싶은데 이 친구 이제 결정을 좀 해볼게. 너는 말이야 정리를 조금 하면 2분의 1의 전체에 x-m을 하고도 모자라서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플러스 4만큼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었던 친구일 거야. m의 값이 바뀌면 계속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지? 정확히는 x 뒤에 붙은 거기 때문에 x축 방향 평행을 할 거야. 그런 상황인데 얘는 감수함수죠. 바로 나가버리네. 어쩔 수 없지.
얘는 감소함수지. 그럼 감소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네, 얘를 빨간색으로 좀 그릴게. 그러면 요렇게 감소해서 0으로 가고 있을 거야. 기본 세팅이 이러겠죠.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을 할 건데 저는 이제 설명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본인들은 바로 얘를 가져다 요렇게 좀 가져다 그립시다. 오케이? 조금 예쁘게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릴게. 자, 일단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러면 얘가 1사분면에서 딱 만나주고 있는 거 맞죠? 네. 오, 이런 상황이고 난데 저거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함수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뭐 g라는 함수가 있었다 칩시다. f랑 g가 만났죠. f랑 g가 만난 교점이 있고요. 이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찰을 좀 해보자. 교점 왼쪽에서는 g에 대한 함수값이 더 높고 f에 대한 함수값이 낮았죠. g랑 f 중에 g가 컸어요. 근데 얘가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겨요? 이번엔 f가 더 커졌겠지. 네. 맞아? 물론 이제 접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런 건 좀 따로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기억을 해야 돼. 교점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두 함수의 대소가 바뀔 때예요. 물론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은 2학기 때 배웁니다. 다시 두 함수의 대소가 딱딱 바뀌는 게 보이면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겨야 돼? 교점이 반드시 생겨야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상황을 잘 봐봐. 얘는 어쨌든 1사분면에서 생기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0이라는 지점을 한번 봐보자. 0이라는 지점, x가 0일 때를 봤더니 지금처럼 그려놓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지금처럼 그려놓으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검정색보다 크죠? 네. 오케이? 그리고 생각해봐. 얘는 감소함수야. 얘는 증가함수고. 그러면 빨간색이 당장은 컸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거고 검정색은 결국에 올라갈 테니까 어느 순간 만나고 넘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 자체는 0일 때 빨간색이 검정색보다 언제나 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가 조금 이동을 이렇게 해서 딱 만난 거야. 만약에 0일 때 두 지점이 같았다 치자. 그러면 교점 자체가 1사분면이 아니죠. 다시 얘가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러면 어때요? 0일 때 빨간색이 낮은 걸 보니 다시는 만날 일이 없겠지. 아, 내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에 각각의 x 절편이 필요할 거야. y 절편이. 자, 요 y 절편 얼마냐? 이 검정색 함수에 x에 0 집어넣으면 되죠. 네. x에 0 집어넣으면 y 절편이 2가 나와요. 네. 다시 두 번째 친구도 x에 0 집어넣을게. x에 0 집어넣으면 이상한 거 나오죠. 2분의 1의 전체에 마이너스 m 플러스 4 요렇게 나오겠지. 네. 오케이? 그럼 그 두 녀석을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돼?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있는 얘가 더 커야 되죠? 요걸 원하는 거 맞지? 자, 정리할게 이제. 이 친구는 역수치에서 2에 m-4제곱으로 바꾸고 그게 2보다 컸으면 좋겠어. 얘는 2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m-4랑 1 중에 너가 더 크거나 같으면 크면 좋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m은 5보단 커야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어떤 친구니? 자연수 m의 최소죠. 5보다 큰 자연수 m의 최소는 6이 돼야 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3번과 4번은 같은 3점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전형적이고 쉬운 문제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얘네들이 조금 더 어려울 만한 포인트들도 있고 특히 4번은 굉장히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오소라. 네. 왜냐면 작년에 했을 때 저거를 죽어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 자, 5번은 4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보고요. 6번 넘어가고 7번 좀 잠깐 보고 올게. 자, 함수 그래프를 기준으로 평행을 한 친구가 원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럼 평행 이동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함수 좀 한번 써볼게. y는 4에 x-a-6 플러스 b야 이렇게 써야 되겠죠. x는 부호 바꿔서 쓰시고요. y는 뒤에 혼자 숫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결국에 너가 평행 이동을 끝낸 그 그래프일 거거든. 근데 얘가 뭘 지나간다? 원점을 지나간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얘기해보자.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결국에 혼자 떨어져 있는 이 숫자들이야.
얘가 점근선인데 그 점근선이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제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B는 얼마여야 돼? B는 4여야 될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4인 거 알았고요. 그럼 함수를 다시 정리를 좀 해서 결과적으로 함수는 y는 4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2야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너가 원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할게요. 0이라는 친구는 4의 마이너스 a 빼기 2예요. 가져다 넘기면 이 친구는 2가 될 거고 결국에는 2의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2a제곱이 돼야 되다 보니까 가능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랑 b를 곱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2입니다. 오케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뒤에 있는 거 너무 똑같은 얘기라 풀진 않을 거고요. 4점짜리 넘어가고 11번 좀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건데 최대 최소는 유형이 크게 따지면 4개 있어요. 사실 마지막 건 잘 안 나와서 3개로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식이냐면 기본적인 그냥 지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지수가 2차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수 함수가 2차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꼴이 어떤 식이냐?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 y는 a에 x-b 플러스 c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친구 최대 최소 찾아라 이 정도 문제. 근데 2차 들어오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게 y는 예를 들어 a에 mx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뭐 k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최대 최소 찾아라 이런 거. 얘는 그냥 y는 ax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뭐 2배의 a의 x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친구들. 항상 두 개가 중요한데 내가 올해 수업을 하다가 들었어 질문을. 몽주라는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얘가 2번, 3번은 너무 심취를 한 거야. 저게 난이도가 높으니까 1번을 못 풀겠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친구 몇 차야? 그냥 지수함수야. 네. 이런 그냥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정 모르겠으면 둘 다 집어넣고 그냥 작은 게 최소야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정도 파악은 좀 하자.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라고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원래 증가였는데 대칭했어요 하셔도 되고요. 이 친구 정리하면 이렇게 봐도 되지. 너는 2분의 1 전체의 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써도 되잖아. 감소함수야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감소 정도는 파악을 해주세요. 감소함수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도 있대. 그렇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최소값을 찾는다는 건 가장 낮은 값을 원하는 거잖아. 언제 제일 낮아? 마이일 때 낮겠지. 그래서 마이를 넣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2가 되고 너가 5잖아. 합치면 7 이렇게 되고 그냥 끝나겠죠. 오케이? 1차식에 대한 문제 정말 쉽습니다. 최대값 물어봤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이 친구 감소야. 최대값은 언제 나올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4이 어디? 둘 중에 누구? 언제 제일 높아? 최대값이 마이너스 1. 마일일 때 나와. 마일을 집어넣으면 결국에 얼마야? 2 더하기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2가 돼버리니까 역수치하고 제곱하면 되죠. 네. 결과는 9가 되고 합치면 11 그게 정답. 이런 문제들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거 없어. 굉장히 쉽습니다. 그치? 남은 거 전부 똑같기 때문에 본인들이 푸시고요. 사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하자. 이제 14번 좀 봐줄게. 이거를 뭐 외워서 풀려고 하면 애초에 답이 없거든요. 최대 최소 문제들은 웬만하면 그래프 그리는 게 맞고, 이런 게 좀 문제야. 이제 상황이 살짝 바뀌었어. 똑같이 이제 편한 상태인데 어렵진 않은데, 이번에는 최대 최소 찾아라가 아니라 최소값 줄 테니까 함수부터 결정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 이런 거잖아. 그럼 보자. 너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감소.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야? 마이부터 어디까지? 4까지. 4까지야. 그러면 최소값은 4에서 나왔겠죠. 네. 그럼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전체에 결국에 a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친구가 최소값인데 그게 8분의 1이었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8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니까? 마사. 그게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그렇지? a가 얼마여야 돼요? A가 마일이어야 되겠지. 네. 아, 그래서 함수 f가 결국에는 2분의 1에 전체 x-1이 돼버릴 거고, 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최대값은 언제 나오니까? 마 2에서 나오니까 대입하면 최대값은 얼마 나와? 마 2를 집어넣었더니 마 3이 돼버렸죠? 결론적으로 역수치하고 세제곱이니까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라지 m은 8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괜찮아요? 자, 뭐 이 정도 얘기고, 자 17번 좀 볼게요. 괜찮아 성훈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지? 아이고 왜요? 아프시네요 지금.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진짜 아픈가 봐. 자 17번 한번 보자. 네. 함수 f가 a에서 최대를 갖는다는데 중요한 건 얘가 몇 차야? 2차야. 특히 우솔씨 지금 본인 처음 듣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네. 요 2차를 처리할 때 필요한 마이는 사실 합성함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내 맘대로 t라고 한번 둬볼게. 오케이? 쟤를 t라고 둘 거고요. 이거는 해야 돼. 네가 없었던 문자를 새로 만들었잖아. 원래 x의 범위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x의 범위가 없다는 건 실수 전체가 범위였던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네가 t로 바꿨지. 문자를 새롭게 만들면 반드시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야 돼. 오케이? 이제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얘가 여기 이제 y잖아, y.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y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내가 t를 설정함으로써 x가 변하면 t가 결정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뒀잖아. x가 변하면 t가 나오겠지. 그럼 t가 변하면 y가 나오겠죠. 내가 요 자리 자체를 뭐라고 둔 거니까? 이 자리를 t라고 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5분의 1의 t제곱이 y다 이렇게 둔 거니까 t가 결정이 딱 되면 y가 결정 하나가 딱 될 거야. 그래서 지금 x가 t에게 t가 y에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거야. 얘를 가져다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 지점을 가져다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빨리 하는 거 연습 좀 해봐. 최고차 계수가 1일 때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거에 절반의 부호 바꾸면 되거든요. 절반의 부호 바꾸면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지점이 2인데 x가 2일 때라는 걸 표현을 좀 해주자. 네. 오케이? 그러면 x가 2일 때 얼마 나올까? 계산 좀 해볼까? x에다가 2를 싹 집어넣으면 너는 4고 너는 마이너스 8이야. 계산하면 마 4죠. 그리고 1까지 있으니까 마 3이 되겠지? 네.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3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인은요 x에 대해서 y가 아니라 t를 결정하고 있죠. 여기서 나온 y 값 대신에 우리는 이제 t라고 부를 거니까 이 순간을 가져다가 t가 얼마다? T가 마 3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본인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아무리 어떤 걸 집어넣어도 t라는 친구는 절대로 마 3보다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가 t는 커야 돼. 같은 것까지 허락할 수 있어.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정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t에 대한 범위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끊어. 그럼 저는 이제 x랑 t에 대한 요 관계를 다 본 거죠.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t랑 y에 대한 관계를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써볼게. y라는 친구는 말이야, fx, y라는 친구는 말이야, 너 전체를 t로 봤기 때문에 결국에 5분의 1의 t제곱이 돼야 될 거야. 5분의 1 전체의 t제곱이 돼야 될 거야. 인정? 내가 원하는 건 결국에 가장 큰 y 값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기 있는 이 함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 이거 감소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네. 정확히 따지면 이번엔 여기 축이 무슨 축이고 t축이고 축. 요 축이 y축이겠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도 축을 안 그렸는데 여기 축이 지금은 x축이고 여기 축이 무슨 축이겠어? Y축. 여기 축이 지금은 t축이었겠지. 맞아? 맞아. 여기가 y축인데 지금은 그걸 결과를 t로 불렀으니까. 그래서 x가 t를 결정하면 그 t가 곧 너에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네. t가 어디보단 커야 돼? 마 3보단 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지점이 마3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함수는 얘보다 큰 오른쪽에서만 생기겠지. 네. 그 와중에 내가 원하는 건 가장 높은 값이야. 최대값이야. 그래서 아 여기서 최대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요 최대값은 도대체 얼마냐? t자리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마3 집어넣었을 때 역수치하고 세제곱하면 그렇지 125가 나올 때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해합니까? 네. 좀 괜찮니? 자 그래서 일단은 최대값을 얻었어요. 최대값 얼마야? 125야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나왔니? 이랬잖아. X가 마3이라면 되니? 아니요. 안 되는 거야.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래야 마3이 나와서 그래서 125가 나온 거니까 x 얼마 이거? 2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지. 127. 정답은 127 되고 끝날 거고요. 네. 지금 요 두 행동이 좀 후루룩 지나가는 느낌이 있을 건데 본인은 집에서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마찬가지 얘기라서 요것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최대값 구해야 되잖아. 네. 근데 다른 걸 원하진 않고요. 이거 한 번만 연습 좀 해볼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너를 가져다 t라고 한번 둬볼게. 지금은 x 범위가 정해져 있죠.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t의 범위를 한번 결정해 볼 수 있을까?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에 거 같이 보여줄게. 저 그래야 돼요. 당연하죠. 이 함수를 그리시고 축까지는 찾으셔야 돼요. T까지는 T값까지. t값 가지고 이 t 범위 구할 수 있어? 저 오른쪽 거요. 아니 왼쪽 것만 끝낼 수 있냐는 얘기 있어. 저기 저 X 뭐라고 설명해? 네 알겠습니다. 주의 답 나왔어? t 범위? 안 나왔어? 자 이제 같이 볼게요. 이거 그냥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었던 얘기인 거고 내가 요 파트들을 계속 설명을 해도 사실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 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오케이? 함수 일단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겠지. 그것까지 인정. 네. 그 다음 가운데 축은 얼마일까? 2야. 절반에 보호바꿔서 여기 x가 얼마일 때? 2일 때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아까랑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2하고 그 값만 하면 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x의 범위가 실제로 정해져 있죠. 우리 아까는 전체 x를 본 거였고 지금은 이 부분만 볼 거야. 그럼 생각해봐.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지. 네. 2를 기준으로 4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 2만큼. 2만큼 떨어져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멀 거고요.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멀 거고 4가 비교적 가까웠겠죠. 네. 맞아요? 그럼 실제 함수는 어디에만 있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잇고 있는 이런 빨간색 모습들이 실제 함수였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요 빨간색들이 나올 수 있는 x 범위는 알잖아. 그럼 이 빨간색들이 만들어주는 y 값들, 다른 말로 여기서 t 값들을 찾아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가장 높은 t는 어디서 나올까? 마일에서 나오겠죠. 가장 높은 t는요 어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한번 집어넣어 볼게. 2라는 친구를 너에게 미안하다. 마일이라는 친구를 너에게 집어넣으면 1이 되고요 4가 되고요 마 2가 되죠.
그러면 1이랑 4를 합치면 5고 거기서 2를 빼니까 3이었을 거라서 가장 높은 t는 얼마? t가 3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마찬가지야. 요걸 하면 안 돼. 많은 친구들이 4일 때를 찾아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제일 낮을 수 있는 가능한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t 중에 제일 낮은 게 필요하거든. 언제 제일 낮아요? 2일 때 낮아요. 오케이?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t 값은 그럼 얼마가 되냐? 2 한번 집어넣을게. 넣으면 4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가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t라는 친구는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6부터 3 사이에 들어있어야만 할 겁니다. 오케이? 저게 x가 저 사이에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t였을 거야. 많은 친구들이 요거를 많이 좀 헷갈려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 과정은 생각보다 쉬워요. 결과적으로 y라는 함수는 5의 t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얘 증가야 감소야? 증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맞아. 증가인 친구인데 뭐가 필요하대? 최대값이 필요하대. 그럼 최대는 가장 높을 때잖아. 이거 무슨 축이야? t축. 이제 t축이야. 오케이? 그럼 t범이 뭐야?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t축을 기준으로 어디? 마이너스 6부터 3까지 넣을 건데 제일 높은 건 3을 집어넣었을 때 결론 125가 최대더라.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거든. 쌤. 저희 t가 응. 두 개 꼭 나와요. 두 개를 나와요. 여기서 두 개 나와야지. 하나밖에 못 구했다. 안 돼. 왜냐면은 본인이 구한 거 아마 이거였죠. 네. 이거 왜 구했어? 위에 거 따라했어. 잘했어 그거는. 저 2 집어넣어.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 위에 거랑 똑같네. 잘했어. 근데 얘는 범위가 결정돼 있지. 네. 그러면 제일 높은 것도 결정을 했었어야 될 거고 네가 예를 들어 요것만 알았어? 그럼 t가 마육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육보다 크다는 최대가 없어요. 결정이 안 돼. 결정이 안 돼. 그래서 범위가 결정돼 있는 걸 확인을 해주셨어야 돼. 가장 높은 거를 또 대입을 해서. 그렇지. 이해하십니까? 요거는 차근차근 한번 연습을 해봐. 그러면 우리 4점 요거 있지? 이런 문제들도 나중에 풀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일 거고요. 넘어가서 20번 한번 봅시다. 자, 두 곡선이 y는 9랑 만나는 점을 가져다가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 x축 있고요. y축 있어요. 한 녀석은 3분의 1x고 다른 한 녀석은 9분의 1x야. 일단 내 맘대로 그릴게. 하나를 조금 이렇게 널찍하게 그리고 다른 좀 못 그렸다. 잠깐만. 하나를 조금 가파르게 그리고 이렇게 다른 하나가 살짝 널널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칩시다. 어때? 나의 그림 실력?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물어보고 시작하자. 왼쪽을 좀 집중을 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애가 있고 덜 가파르게 올라가는 애가 있는데 누가 3분의 1이고 누가 9분의 1이야? 주의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얘네들을 외워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9분의 1x야. 조금 누워있는 게 3분의 1x야. 오케이? 근데 개념 수업할 때 한번 언급은 했었거든. 잘 들어봐. 나중에 저런 함수들 이름도 안 붙여주고 4개를 섞어버리잖아. 이렇게 지수 뒤집어서 지수에 4개 섞어버리잖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편하냐? x에다가 그냥 1을 그어버려. 누구한테? x한테 1을 그어버려. x가 1이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그때 나오는 함수값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함수값이 있겠지. 그럼 지금 3분의 1과 9분의 1 중에 누가 숫자가 커요? 3분의 1. 3분의 1이 커. 위에 있는 너가 3분의 1이야. 밑에 있는 너가 9분의 1이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야. 교점 생기죠. 0,1 지나잖아. 교점 이전에서는 누가 컸겠어? 9분의 1이 컸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위로 올라가는 얘가 9분의 1x. 얘가 3분의 1x. 아니 쌤 당연하잖아요. 마이너스로 당연한 얘기인데 헷갈릴 때는 1을 그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너네 둘의 함수가 y는 x랑 만나는 점 이랬지. y는 9랑 만나는 점. y는 9가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얘가 y는 9예요. 그러면 둘이 같아지려면 요 지점 얼마일까 이 지점 얼마일까 찾아야 되죠. 그냥 한번 써볼게. 9분의 1 x가 9가 되었으면 좋겠대. 역수되면 되죠. 결과적으로 요 좌표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다시 그러면 3분의 1 x가 뭐가 되고 싶대? 9가 되고 싶대. 역수를 취하고도 제곱까지 해야 되니까 이 지점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오케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원점으로부터 해갖고 요런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란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밑변의 길이는 1일 거고요. 너로부터 떨어진 높이가 9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2를 곱해서 넓이는 2분의 9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네. 오케이? 자, 어쨌든 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얘 한번 봅시다. 21번.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함수를 처음 보긴 할 텐데 수능 레벨로 넘어가시면 굉장히 자주 보이거든요. 지수함수에게 절대값을 붙인 요런 모습들은 참고로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제 길이는 이거 하나 나와있네. AH가 1이야 요거 하나 나와있어. 이 와중에 BC 길이를 구하자 이랬거든요. 그럼 요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머릿속으로 정 모르겠으면 B랑 C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문제랑 관련이 크게 없는데 한번 언급만 해볼게. 얘가 만약에 없어, 마이너스 A가 없었어. 그럼 그냥 지수함수일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도 변하질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접혀 올라간 걸 보니까 무조건 문제가 있었단 얘기죠. 결국엔 얘가 A만큼 뭐 했을 거니까 떨어졌을 거니까 떨어진 양만큼 접혀 올라갔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 이런 얘기야. AX-A는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A였어. 원래 함수가 어떻게 있었을 거라고? 요렇게 있었을 거라. 이렇게 점근선 여기 얼마? 마이너스 A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근데 요 친구가 절대값을 먹어서 접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A인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점근선 역할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쭉 갈 때 이 선을 넘기지 못할 거야. 그 정도는 관찰이 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 문제는 필요는 없는 얘기긴 해. 한번 시작을 해보자. AH의 길이가 1이래. A라는 좌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 근데 A라는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냐? 결국에 너라는 함수가 y값이 0이 될 때였겠죠. 그러면 얘가 0이라고 딱 두면 A의 x제곱이 A인 거고 결국에 x가 얼마? 1이어야 되겠지? 네. 맞아? 그래서 x가 1이면 쟤네 둘이 같아지는 거구나. 여기 좌표가 얼마다? x가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얘가 1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였다고요? 그 거리가 1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좌표는 x가 얼마? 2가 되는 상태겠죠? 네. 그러면 본인이 여기 있는 C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잖아. C의 좌표 한번 써볼게. C의 좌표는 2,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본인이 2를 대입을 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맞아? 여기다 대입하면.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좀 하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함수는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맞아요? 원래 얘가 AX-A라고. 근데 절대값 때문에 이 지점 이후부터 얘는 부호를 바꿔서 들어가는 상태죠. 맞아요? 너네 이거 이해해 진짜로? 절대값 A의 X-A는 상황에 따라 두 개가 되는 거 맞지? 풀마? 근데 지금 이 왼쪽 파트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원래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값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내가 아까 전에 좌표 설정할 때 이러고 닫지 말아달라 했잖아. 생각해봐. 너에 대한 y좌표는 당연히 2를 집어넣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그냥 그 y좌표가 얼마라고? A라고 알려줬죠. 그니까 얘랑 A가 완벽히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거 좀 찾아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가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만족시키는 A는 0 또는 2겠죠. 그럼 여기서는 누구겠니? 당연히 2겠지. 그래서 A가 얼마다? 2다 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C의 좌표를 다시 완벽히 쓸 수 있겠죠. C의 좌표는 결국에 2,2가 돼야 되는 몸이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 좌표를 찾고 싶어요. 그럼 B 좌표 찾지 말고
절대값 받기 이전 걸 찾고 부호만 바꾸자.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어떻게 찾을 거냐면 a가 2니까 함수 자체가 y는 2의 x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써졌을 거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x가 0일 때가 궁금해. 그럼 y 값이 얼마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해볼 건데 x에 0을 집어넣으면 1이죠. 1 빼기 2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1이었겠지. 아 y가 마이너스 1이었고 이렇게 있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구나. 그러면 그게 올라간 거니까 얘는 0,1이 되었다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아 얘가 0,1이야.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BC의 길이다 보니까 요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를 찾아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지금 x좌표 2였어요. 여기 밑변의 길이가 2야. 높이는 1부터 2까지니까 1이야. 그럼 2, 1이고 제곱하면 4, 1이니까 합치면 5가 돼서 여기 있는 빗변은 루트 5가 돼야 되겠죠. 최종적인 정답은 2번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 오케이? 넘어가서요. 뭐 22번 요건 다음에 한번 좀 보는 걸로 하고 여기 있는 거 봐봐. 지금 이런 거 나중에 되게 열심히 풀 거거든. 우리 한 일주일 반 정도 있으면 다 풀 거거든 저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방금 해놓은 것들이 좀 연습이 잘 돼 있으면 좋겠어. 26번 봅시다. 자, 함수 그래프가 점도진하고 점근선을 가져요. 방금 수업 시작할 때 얘기하고 있었지. 로그에 대한 점근선은 A에 관련이 있어야 돼? B에 관련이 있어야 돼? 당연히 A. 그러면 마이너스 4를 X에 집어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진수가 0이 나와버린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다시 오소라 요걸 이해해야 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네. 점근선이 0이야. 네. 이렇게 있으면 평행이동을 이만큼 한 거잖아. 네. 점근선이 2야. 네. 생각하기 귀찮지? 요 친구가 0이 되면 점근선이 돼버리는 거야. x에 얼마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점근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있었어. 응? 그럼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 되었다는 건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어버리면 0이 됐다는 거잖아. 네. a 얼마겠어? 4겠죠. 아 여기 a는 4야. 이렇게 시작하고 함수 한번 쓸게. y는 로그 3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야? x 플러스 4 더하기 b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하나 써져 있을 거고요. 이 친구가 몇 컴마 몇을 지나요? 0,5를 지나요. 거짓말이야. 5,0을 지나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0이라는 친구는 넣어봅시다. 5를 집어넣었더니 9가 됐죠? 네. 로그 3의 9는 결론적으로 2야. 네. 그래서 이 친구가 2 플러스 b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계산하면 1번이 정답이다. 뭐 이 정도 얘기겠네. 이거는 계산 과정이 좀 적네요. 굉장히 쉽죠. 자 27번 봐봐. 얘도 근데 웃긴 게 똑같은 3점인데 방금 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 점 좌표 줄게. 그리고 걔네들 갖고 기울기 찾아와 이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하면 돼. 기울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기울기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면 되죠. 해볼게. 4에서 2를 빼고 그 다음 로그 a의 4에서 로그 a의 2를 빼야 되겠지. 이렇게 빼면 분모는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고 분자는 얼마가 나와? 로그 a의 2가 나오겠죠. 네. 이게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라는 친구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오케이? 자 그럼 그냥 넘기면서 봅시다. 로그 a의 2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2라는 친구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결국에 a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야 될 거라서 그렇죠? 넘기면 4분의 1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결론적으로 답은 얼마? 2번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본인 요거 이해해요? 얘는 이렇게 넘기는 거 괜찮지? 네. 요 마이너스 2분의 1 지수에서 넘기면 역수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야? 네.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하 그렇구나. 넘어가도록 하고요. 28번 볼게요. 자 28번 보면은 함수가 증가할 때 증가해라. 결국에 그냥 증가하는 모습이면 좋겠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수든 로그든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로 판단해? 밑으로 판단하죠. 및 조건 그럼 여기서 밑이 어때요? 얘가 마이너스 -a제곱 -a 플러스 7이지. 네. 제가 1보다 크면 증가고 1보다 작으면 감소지.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a x 이렇게 돼 있는 요 친구가 뭐보다 크면 좋겠다? 1보다 크면 좋겠다. 그렇지? 그럼 가져다 넘기면 0 쓰고 크다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일 거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3이랑 그 다음 a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0보다 작으면 되죠. 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야 하고 가능한 모든 a를 합치면 마2, 마1, 0, 1이니까 마1과 1은 사라지고 결론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겠지. 다시 요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는 마2, 마1, 0, 1인데 이렇게 사라지고 결론이 이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요거는 좀 이해를 하고 가자. 잠깐만. 아니다 괜찮겠다. 이해하시죠? 네. 뭐 그 정도 상황이구나 하면 될 것 같고. 자 29번도 빨리 풀게. 첫 번째 그래프랑 두 번째 함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만날 거고요. y축에서 만나야 돼. 자, 정확하게는 함수의 점근선과 다른 함수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좀 보자. 얘는 무슨 함수야? 얘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야. 그러니까 점근선은 당연히 뒤에 있는 너일 거야. 그럼 요 친구 때문에 이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시 헷갈릴까봐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x눈으로 쓰면 세로선, y눈으로 쓰면 가로선이야. 요건 가로선일 거고요. 얘랑 너가 마주칠 거야 라고 했는데 y축에서 만난다 했잖아. 그럼 y축이라는 건 x좌표가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로그 2의 x 플러스 k라는 이 친구가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좋겠다 이 말이야. 오케이? 0이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저 점을 가져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은 로그 2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k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2분의 1이 내가 찾고 있던 k고 정답은 2번일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딱 한 문제만 더 보고요. 오늘은 적당히 할게요. 33번 자, 너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 친구를 평행 했더니 지나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상 특이한 건 없어요. 그치? 그냥 어떻게 하면 돼? 2만큼 5만큼이니까 한번 써볼까? y는 로그 3에다가 x-2 그리고 더하기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저는 귀찮아서 사실 괄호를 안 쓴 것 뿐이고요. 본인들 쓸 때 헷갈릴 것 같으면 뒤에 숫자 크게 쓰세요. 해놓고 너가 5,a를 지나간다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럼 a라는 친구는 결국에 5 집어넣으면 로그 3의 3이죠. 1이 될 거고 합치니까 얼마? 6이 돼야 되겠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하고요. 미안한데 너무 빨리 끝나서 하나만 더 할게. 자 34번. 그럼 너라는 그래프를 평행을 시키면 4사분면을 지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네. 상상을 조금 해볼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친구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긴 친구가 2까지 올라갔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동을 했더니 4사분면을 지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y축이 하나 있고 x축이 하나 있었다 치고 원하는 상태를 그려볼게. 이 로그 함수는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점근선은 왼쪽에 이렇게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러면 4사분면 안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 x평행은 이미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y평행을 얼만큼 먹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내가 y로 조금 덜 올리면 원점에 걸칠 수도 있고요. 더 올리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맞아요? 지금 원하는 상태도 결국엔 똑같아요. 사분면 판단을 원하는데 x가 0일 때 이 절편이 양수면 좋겠다 이거야.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하나만 확정을 하고 가자. 원점 지나는 거 돼요 안 돼요? 원점까지는 괜찮아요. 경계까지는. 뭐 이런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써봅시다. 얘는 y는
2 더하기 로그 2에다가 x 플러스 8이 되고 맞죠? 그 다음 y축 평행이 플러스 k 이렇게 있었다 치면 되겠지. 그럼 너에 대한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은 거니까 y절편이라고 한번 쓸게. y절편은 0 집어넣으면 2에 8이니까 결론이 3이고요. 너까지 합치면 5가 됐겠죠. 그래서 얘가 k 플러스 5인데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만 허락할게. 따라서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될 거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